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신상 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는 개정 채용 절차법,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지금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후에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과정에서 이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혹은 출신 지역이나 부모님의 학력 같은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후에 실제 구직자들은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 1년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또 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채용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오늘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 블라인드 채용은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인데 아직 민간 기업에서는 일부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블라인드 채용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땠습니까, 그때? 예. 그때 키랑 몸무게 이런 걸 쓰는 란도 없었고 학교 정보를 쓰는 란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대로 네. 그래도 좀 블라인드를 경험을 해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블라인드 채용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업체가 최근 1년 동안 취업 활동을 한 구직자 2,6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74%는 블라인드 채용 기업 지원 경험이 없다고 답을 해서 10명 중에 7명이 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펙의 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자들 가운데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 스펙의 벽을 느꼈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이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겠어요? 본인도 해보셨으니까 느낌을 좀 물어본다면 만족스러운 채용 절차라고 보십니까? 그때도 느낌이 나쁘지 스펙의 벽이나 않으셨죠? 이런 건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이 블라인드 채용법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평가하는 걸 좀 살펴보니까요. 네. 5점 만점에 평균 3.2점 정도라고 나왔습니다. 항목별로 좀 살펴보면 블라인드 채용법이 공정한 채용에 기여한 정도가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한 구직자가 48%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가 28.9%였습니다. 네, 예전에는 보면 그 면접을 할 때 직무랑 관련 없는 질문들이 많아서 불쾌감을 호소하는 구직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좀 내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좀 불쾌했던 질문이나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딱히 기억에 남는 불쾌한 질문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단 면접 볼 때 다른 면접자들 앞에서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극히 사적인 질문을 받기도 해 인권 감수성 이야기가 나올 만큼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 이후에는 변화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면접 경험이 있는 청년의 49%가 불쾌한 면접을 여전히 경험했다고 답을 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해 조사는 51%였습니다.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 소폭 낮아진 겁니다. 네, 물론 한 번에 좋아지는 건 쉽지 않겠지만 아직도 이런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받는 구직자들이 있다는 그 부분이 좀 놀라운 부분인데 그럼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남녀 불문하고 가장 불쾌했던 면접 질문 1위는 직무 능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모 혹은 형제 자매가 직업이 뭐냐, 학교는 어디 나오셨느냐, 혹은 재산이 얼마냐, 이런 질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가운데 31.4%가 이 질문이 가장 불쾌하다, 이렇게 답을 한 셈이거든요. 그 다음을 보면 본인의 용모, 그리고 키, 심지어 몸무게까지 신체 조건을 물어본 질문이 그 뒤를 이었고요. 출신 지역이 나오고 방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연애, 결혼, 이런 질문들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지원자들은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그 질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불쾌감을 나타내기가 사실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전달한 경우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겪어보지 못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채용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땠나요? 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7.1%는 지금 블라인드 채용 과정을
신뢰한다고 응답을 했지만요. 채용을 불신하는 응답률 32.9%에 달했습니다. 네.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좀 살펴보면 역시 어차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좀 들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의외로 한 가지 더 이유를 들면 채용 비리가 발생하기 더 쉬워서 이런 답변도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스펙을 제외하고 역량을 가려내기가 더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오히려 또 나오기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서류 전형은 블라인드의 효과가 크겠지만 면접관이 직접 얼굴을 보고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직자들의 이런 불신을 낮추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 블라인드 채용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 직무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 도구 개발과 채용 면접관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바른 채용 인증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채용 트렌드 1위가 면접관의 역량과 자질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지원자의 역량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면접관의 역량 또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거나 혹은 검증되지 않은 면접관을 통해서 면접이 진행된다면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네. 잘못된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비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외부 면접관을 참여시키기도 하지만 통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구직자와 기업의 만족도까지 함께 이끌어내려면 더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는 뭐 일찌감치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를 했잖아요.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정부는 지금 2017년 하반기부터 이 공공부문에서 이력서의 학벌 혹은 학력, 출신지 이런 차별적 요인은 아예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석에 따르면요, 많은 공공기관이 출신 학교가 아닌 직무 능력으로 인재를 선발하자 명문대 출신 줄어들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들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출신 대학의 수도 과거와 달리 더 다양해진 셈인데요. 물론 블라인드 채용은 기회의 공정성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출신 학교에 따른 합격자 비율은 앞으로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출신 학교의 이 편중 현상 분명히 완화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이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 기업에도 좀 확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존에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잡코리아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좀 따르면 대기업의 63.7%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30%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 블라인드 채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일까요? 네, 채용 이야기 저희가 계속했으니까 취업과 관련한 신조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의 애환이 그대로 드러나는 단어, 자충수팩이라는 단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들으면 대충 이해가 오시겠지만 스스로 하는 행동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바둑 용어죠. 자충수와 스펙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도움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스펙을 뜻하는데요. 탈스펙을 지향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늘면서 오히려 과다한 스펙이 자충수가 된다는 겁니다. 고스펙이 좋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는 스펙 다이어트도 생기고 있는데요.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항목은 과감히 삭제를 하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까지 겹쳐서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구직자들도 직장인도 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런 좀 잔인한 계절이 끝날 수 있을지 내일은 좀 더 희망찬 소식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박상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